신사숙녀 여러분,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주최 측 여러분, 먼저 코마린 2023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lways enjoyed coming to South Korea to attend a large number of new building projects there, but unfortunately I couldn't make it this time arou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Core Marine Forum is 영상의 자막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owards zero carbon footprint, and it'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today to speak to all of you to talk about. 저는 탄소 제로 해운을 위한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의 CEO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전환은 여러모로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규모와 노력을 다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구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발전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운은 글로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운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제 해운은 약 10만 척 규모에 달하고 연간 약 3억 톤의 연료를 연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은 엄청난 산업입니다. 모든 운송수단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글로벌 무역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는 해운 업계의 탈탄소화를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입니다. 그리고 탈탄소화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국제 해운을 주도하고 또 운영하는 생태계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주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고 특정 솔루션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식별하고 개발하는 솔루션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접근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동종 기관들의 리뷰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대의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조직을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리더 커뮤니티와 함께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해결법과 또 목표를 함께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3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이 비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미션에 동참하려는 선도적인 기업과 개인들의 관심에 압도당할 만큼 이들의 관심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려면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약 100여 개 이상의 조직이 저희 센터에 합류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조직은 전략적 기업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 기업 파트너들은 저희 센터에 상당한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펜하겐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저희 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등등이 함께 나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고용한 직원들과 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협업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또 리소스들이 함께 주요한 의사 결정에도 기여를 하고 또 중요한 분석, 또 우리의 주요한 활동들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 또 기관의 다양한 의사 결정자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핵심적인 중요한 활동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은 현재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고 의사 결정을 하는 전략적 수준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경제와 기술 이슈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간행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전 과제를 위에서 탑다운 뷰로 살펴보면은 규모와 일정 계획 측면에서 상당히 벅찬 도전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운 산업에서는 약 3억 톤의 연료를 태우고 있고 약 1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IPCC 같은 과학계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5년 이내에 탈탄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박 한 척의 수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해운 산업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와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만 지나더라도 2030년을 예로 들면 새로운 유형의 선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완벽히 이해해야 하고 이것을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선박을 어떻게 개조하는지 또 새로운 연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이것을 항만으로 가져올지 알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향후 20년 동안 탄소를 제로로 만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연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박의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합니다. 기존 선박에 대한 작업도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기술 솔루션을 상용 솔루션과 함께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하는지 또 규제 당국과 함께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려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최근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IMO에서는 7월에 열린 MEPC 80차 회의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고 이것이 우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IMO의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각자 활동 중인 국가에서 이러한 IMO의 결정을 지지하고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도 목표와 조치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IMO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MEPC 80차 회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척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50년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간 목표도 설정했는데요. 2030년과 2040년에 해당하는 중간 목표입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새로운 연료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모두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건전한 수명 주기 기반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이것을 달성하려면 탄소에 관한 경제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의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 목표와 조치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2025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열의를 갖고 일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필요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파트너 그리고 생태계와 협력해서 이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코마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가 IMO에서 합의가 되면 IMO는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정의 1.5도씨 목표와 IPCC가 권고한 일정에 따라 탄소 배출 제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And the related IPCC trajectories to zero.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도 그런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탈탄소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IMO 규정은 2050년까지 50%를 저감하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치가 제로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탈탄소화 없이 회원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의 탈탄소화 전략을 세우고 설명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과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규모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존 선박과 신규 선박 모두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제공업체와 조선소, 선주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의 전환 타임라인을 보면 선단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태계의 모든 부분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 하나의 단일 연료가 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 연료가 연료 믹스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주들은 선박이 다양한 연료를 활용함으로써 미래에 대응하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나 다중연료 솔루션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연료에 베팅하는 위험을 완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도 계속해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에는 에너지 효율 방식을 새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것도 큰 잠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과 관행이 실제로 신규 선박, 기존 선박에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여러 우수 기술과 우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적 계획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지침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방식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는 해운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규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전체 운송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곧 설명드릴 내용인 그린 코리도를 활용한 전환을 시작하는 데에도 매우 집중하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매우 강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환을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에너지 경로를 구현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경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실행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급망의 다양한 부분에 높은 수요를 유발합니다. 공급 원료로 연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항만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 가능하고 선박과 해운으로 이어지는지도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에 관한 것입니다. 보다 비즈니스와 규제 관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확장 가능한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육상 기반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주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선박과 항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투자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당연히 규제 체계와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규제 체계로 가져와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확보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운영 관점에서도 작동하고 향후 필요한 투자를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코리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린 해운 코리더는 말씀드렸던 새로운 비즈니스 체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저온 온실가스 연료로 연료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물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이 새로운 연료는 어떻게 항구로 운송하고 항만은 해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개조되고 리트로핏되고 계획되고 있을까요? 또한 선박과 해운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업과 규제 체제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그린 코리더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데 모아 이해를 구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술, 상업적 관점에서 또한 규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현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6개 그린 코리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린 코리더에 대한 실제 투자를 통해 활성화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화주들의 탄소 배출 제로 운송을 실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참여를 통해서
선주들의 탈탄소 운송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체제에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훈은 향후 규제에 대한 IMO 논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글라스고에서 열린 COP27차 회의에서 클라이드뱅크 선언 성원국들입니다. 색깔로 표시된 국가들이 이 점들은 현재 그린 코리더 작업을 추진 중인 국가들입니다. 두 자료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즉 실제로 그린 코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국가들과 현재 녹색 통로 그린 코리더가 실현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더 많은 그린 코리더 사업이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국가가 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반구 역시 정의롭고 공평한 전환의 일부가 되고자 참여할 것입니다. 전환에는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게 참여의 기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필요로 할 대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은 전 세계의 공급망의 일부입니다. 이 공급망이 탈탄소화 되려면 해운도 탈탄소화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는 IPCC의 1.5도 시나리오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운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망을 탄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IMO는 이러한 진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IMO MEPC 80차 회의의 성과는 매우 중대한 약속이자 확인이었고 전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해운업계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가져올 큰 변화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거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코마린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과제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포럼에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사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공적인 코마린 2023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을 뵙고 함께 협업하고 우리 미래를 정의할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